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9월 21일 오전 6시 53분입니다. 시간 말씀드리는 건 왜 그런지 다 아시죠? 네. 말씀드리고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닝 카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요일인데 아직 뭐 나온 건 없나 봐요. 딱히 오늘 또 볼 거는 별로 없어가지고. 리플 라이트 뭐야? 신년 박스권 가능성 있죠. 네, 박스권 가능성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마이너스피 이야기 나오고 있네요. 그죠? 자, 저희 이제 화요일인가요? 수요일자 뉴스는 아직 안 올라왔나 봅니다. 딱 부동산진 마이너스피 등장하고 있대요. 대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사를 가고 싶어하는 좀 좋은 곳이 있어요. 아직까지 짓지는 않았는데 분양은 끝났거든요. 근데 분양가가 6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대구 시세에서 대구역 바로 옆에 자이인데 그게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이사를 할 때 봤을 땐 6억 7천 정도의 거래가 됐었거든요. 분양가. 근데 지금 걔가 5억 7천 정도로 거래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앞자리 4가 보인다면 이사를 가고 싶어요. 네. 자산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비쌀 때는 웬만하면 안 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작년에 집을 샀지만 비싼 걸 알고 샀죠. 전세를 들어가기가 더 싫어가지고. 그리고 또 나중에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 지켜야 될 사람도 있는데 월세로 사는 건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도전을 좀 했고요. 그렇습니다. 네. 트레이딩 뷰 바로 넘어갈게요. 뉴스 볼 게 없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네요. 비트코인 관망의 시간, 관망의 시간 그쵸? 네. 뭐야? 아이고. 딱히 볼 게 없어서 지금은 내일이죠. 내일이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안 하고 싶었는데 또 방송을 켰습니다. 금리 1,400원, 그죠? 우리가 이 구간들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1,400원인데, 1,410원 정도까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내일이거든요?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여기서는 아마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요런 흐름, 혹시나 바로 빠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가다가 바로 빠질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쭉 이렇게 빠질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내일 이제 금리 인상이 아마 자이언트 스텝 정도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미국의 그 물가 상승률이 조금 높게 나왔죠.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오게 되면서 자이언트 스텝 저는 빅 스텝을 해도 이상할 건 없다 싶은데 자이언트 스텝이 3%대 이제 기준 금리가 형성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자산 시장은 쪼들어 드는 겁니다. 그죠? 쪼들어 들 만큼 지금이 들고 있는 상태고 미국 증시는 조금 더 빠질 거고 비트코인도 궁극적으로는 한 번 더 내년에 더 빠진 저점 더 싼 가격대를 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유가 작년부터 저축이 되고 채권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게 이제 1년 정도는 지나가야 이제 반등이라든지 규모에 어느 정도 정상화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고요. 단기적으로 뭔가 얘기하기가 조금 그래요. 지금 구간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좀 빠지면서 조금 반등을 좀 줄 것인가, 여기를 고점으로 만들어 줄 것인가, 그죠? 그리고 이제 빠지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도 이제는 조금씩 이제 물음표가 되어 가거든요. 금리와 주가가 디커플링이 계속 형성되면서 계속 그렇게 좀 잘 편하게 좀 차트를 볼 수 있었는데 한동안은 잘 맞았죠, 그죠? 근데 지금 올 가을 시장은 이제는 좀 베팅의 의미가 좀 강해졌습니다.
베팅의 의미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베팅을 조금 해보고 있는 그런 상태고, 자이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죠. 베팅을 좀 해보고 있는 그런 상태고, 또 아주 크게 봤을 때는 이제 저렴한 가격대니까 모아 가시는 정도는 괜찮다. 그죠? 뭐 속된 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주가의 진바닥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저는 내일 이후로 해서 9월부터 해가지고 약한 반등에 한번 등장을 하고 빠질 저점을 이탈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 가능성을. 나머지는 뭐 크게 나스닥 나스닥도 뭐 반등을 좀 해줬고 이제 비트가 좀 약하죠, 이 반등에 비하면. 그죠? 그렇고 코스피도 뭐 약한 반등 정도. 네, 그렇네요. 이거는 짧게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에 대한 반등이 좀 약세를 보여주고 지금 리플이 지금 굉장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리플에 대한 이야기는 한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리플 차트가 좋다. 이오스가 그냥 가버렸을 때 2,500원 막 넘어갈 때 3,000원까지 가게 되면 다 팔아라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이 그런 말 하지 않으실 겁니다. 3,000원까지 간 다음에 그래서 버티고 있다가 이제 물려가지고 손 빨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없겠죠. 이제 근데 멍청한 거지. 이제는 그분들 보고 멍청하다고 해도 되죠. 그죠? 그리고 막 수백억 벌었다고 막 그런 유튜버들 밑에 막 그 뭐라 해야 되지? 레퍼럴 쭉 달아놓고 있는 애들, 그 레퍼럴로 번 거잖아요. 걔네들 레퍼. 저도 참 그렇게 그 길을 걸었으면 성격이 돈 많이 벌었을 텐데 성격이 그렇지 못해가지고 좀 현타도 좀 오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더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정도에서 담아보세요라는 경우가 있고, 간다 하더라도 안 산다 사실 말하고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른 거 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그런 것들 운입니다. 운. 저도 이제 리플은 오랫동안 봤음에도 불구하고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꼴이 돼버렸어. 이제 좀 보내줘 버렸고,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오히려 이제 비트나 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종목들을 좀 선호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이걸 돌려주면 좋은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 그림이 조금 요렇게 나올 것인가 아니면은 이렇게 나올 것인가의 부분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약반등 요 반등 형태가 먹고 일단 도망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일단 두고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죠? 상승하는 모습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되고, 여기서 이제 가게 되면 이제 이쯤에 다시 노리겠죠. 손절이 깨지면 여기를 보면 될 것이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노려서 손절을 주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깨지면 다음 목표가 여기가 형성되거든. 그러니까 더 손실을 좀 받지만 코인을 더 많이 모을 수 있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그 수익을 다 만회해버릴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상태고, 이동평균선 이런 상태일 때 노려보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브레이크 강한 게 그려져 있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그쵸? 그죠? 그래서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크게 말리진 않겠습니다.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네. 하지만 이제 무리하실 구간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심플하게 넘어갑시다. 요 지점도, 요 반등도 언급을 조금 드렸었던 것 같고, 저희 단톡방, 공부방이죠. 단톡방이란다. 공부방에서 요 정도 가게 되면 눌림목을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시면 30분 봉에 보시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탁 맞물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1시간 네, 이제 볼벤 중심선과 같이 맞물리는 자리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매력 있는 그런 구간이 됐었고, 이 상승에 대해서는 78.6% 정도 되돌려졌기 때문에 이 구간이 단기적으로 임펄스의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일단 786까지 왔다라는 건 조금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쭉 가기보다는 조정파를 만들고 갈 때는 이렇게 가야 되고, 여기서는 이제 뭐 한 번 더 뺐다가 또는 이탈될 가능성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거래가 여기보다 조금만 더 들어와 줬으면 좋겠어. 여기보다 더 들어와도 더 좋고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들어준다면 여기는 이제 좀 매력적인 저점으로서 구간이 형성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매수를 노리기 딱 좋은 시기가 이제 2,600만 원대, 2,600에서 2,550, 500에서 그 정도 사이가 와주면 비트코인도 한번 단타 매수를 한번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뭐 적당히 물려있는, 딱 지금 이제 요 상승을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상승을 봤으니까 여기쯤에서 적당히 사두는 거 괜찮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이미 들어가 있으신 분들은 무리는 하지 마세요. 들어가 있으신 분들은 좀 시간을 두시면서 저욕도 좀 하시고 기다렸었다가 내년에 이제 급락이 나오게 되면 만약에 그때 이제 물타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타기 가능한 존은 16,000달러. 그쵸? 지금 하나로는 아마 2천만 원대 초반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제가 갈걸요라고 말씀드렸을 정도로 좀 신뢰성을 높게 좀 보고 있었고요. 가죠. 그죠? 중간에 흔들어갖고 한번 놀래켜줬지만 일단은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아직까지도 죽을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지는 않겠죠. 이제는 막 놓쳐버렸어요. 여기가 마지막 키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지는 않겠죠. 사지는 마세요. 이제는 뭐 물려 저는 책임 못 지깁니다. 근데 아직 좀 더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스웨이랑 이제 그 뭐시기냐 소송 문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갈 것 같고, 수급도 괜찮게 들어와 있는 부분이라서 다 파시지는 마세요. 이게 익절 정도는 하셔도 좋고, 여기서 익절 하셨어도 좋고, 그래서 다 파시는 건 680원 넘어가면 여기서 다 파시고, 이제는 이제 추세가 완전히 깨질 때까지는, 그죠? 이게 이제 이 추세가 깨지고 나면 매도각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일봉상은 볼면이 얇아져 있는 구간을 좀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를 머물러 준다면 한 번 더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한 번 더. 그래서 이건 요 것을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일단은 다 파시지 마십시오. 다 파시지 마시고, 나중에 리플 이제 제가 안 볼 겁니다 이런 말씀 할 때는, 그때는 물량 확 줄이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제 1차 익절 정도만 진행하시고 남은 물량 계속 들고 있는 그런 상태. 한 반 정도는 파셔도 괜찮습니다. 반 정도는 파셔도 괜찮고, 반 들고 가십시오. 왜냐면 아마 내년은 그래도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저점이 영원한 저점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옳은 말만 딱 드릴게요. 여기 저점이 영원한 영구 저점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 말 하면 좀 정리가 되려나요? 언젠가는 깨져야 될 저점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런 말 하기 쉽지가 않을 텐데, 왜냐면 바닥이다, 리플은 바닥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여기 저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실 200 얼마였나? 이런 170원이었나요? 그랬는데 여기 저점이 반등이 나오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한 번 정도는 이탈이 될 가능성이 꽤 있는 지역이다라고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지만 그 전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또 매력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은 스토캐스틱 주봉상 다이버전스 걸려있는 그런 상태고, 이런 모습일 때는 보통은 이제 42평 근처까지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는 부분이고, 만약 깨지 않더라도 이렇게 가는 모습은 조금 불편하고요. 이렇게 나중에 일목이 이렇게 좀 만들어지면 얇아지면서 뭐 갔다가 뭐 꼴렁꼴렁하고 살짝 이탈되고 다시 가주는 그림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중권은 여기서 거래가 조금 더 들어오면 더 좋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리플에 나중에 먼 날 살아나갈 종목이 돼버리고, 그때의 목표치는 뭐 1, 2천 원이 아니라 이제는 만 원대를 보고 바라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더리움은 뭐 일단은 뭐 이게 무엇이냐,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제 한물 갔죠. 총 같은 거, 그러니까 제가 이거 사진 않을, 절대 사진 않을 테다. 뭐 머리 총 맞았냐 이걸 사게,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제가 강하게 언급 드렸었는데, 단타로서는 분명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노려봄직합니다. 그렇죠. 단타로서는. 하지만 이건 장타로 노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비싼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 나중에 이제 이 풀도 만약 이렇게 진행될 수 있겠지. 그럼 이런 걸 목을 노리려면 진행이 되고 나서 바다가 다시 다지고 이렇게 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노리려고 한다면 여기를 노릴 텐데, 근데 굳이 왜 이더리움 클래식을 노리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얘는 스캠이거든요. 사기라고요, 사기. 이더리움 클래식은 개발자를 다 떠났는데 뭐. 얘는 모르겠어요. 이더리움은 사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글쎄요. 나중에 요 웨이브가 모양이 나쁘진 않기 때문에 한 170만원 정도 때, 제가 이거 170만원 언급 한번 드렸습니다. 그죠? 나중에 170만원대에서 반등이 조금 남아주고 좀 버티다가 이 추세를 또 다시 돌파하는 그림이 등장하면은
노려보면 직하다고 봐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좀 나오고, 첫 번째 타점은 이제 저비중을 노리겠죠. 만약 반등하고 익절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한 350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저점은 또 깨져야 되거든요.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죠. 그래서 이더리움도 여기를 봐는 게 속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지. 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반등은 올 연말이 나가기 전에 이제 하락 조정을 더 벗기 전에 뭐라고 할까? 한 번 정도 먹을 수 있는 반등이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값이고, 내년에는 이 가격대보다 낮은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더리움 사실 그거 추천 별로 안 드리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코인 시장 뭐 어쨌든 봤을 때 이 가격대가 지금 가격대도 그렇지만 다소 저렴한 가격대라는 건 사실인 거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반등을 하더라도 이탈을 하고 자리를 잡고 다시 간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 가는 거는 여기까지 안 보고요. 좀 치울게요. 여기 좀 오바다. 이렇게 다시 간다. 이 정도까지.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요걸 좀 수급을 좀 보는 부분이겠죠. 여기 나올 건가 말 건가 라는 부분은 물음표고요. 그런 말을 파란색처럼 움직이게 된다면 이 정도 살짝해서 파란색 진한 이걸로 합시다. 파란색 재수 없는데 핑크색으로 할까? 네.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조금 약하게 간다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이 정도 모습을.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의 기회라고 하는 요거인 거지. 요거. 이해되시죠? 참고하세요. 네, 지금 한선의 메인시장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가 다소 싼 가격대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좀 강하게 매수 노리 흐르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죠? 그래서 우리 시대 30% 정도는 여기서 단타를 치면서 뭐 놀아보셔도 수익을 벌고 있으면 걔도 괜찮고, 만약에 뭐 잘못 대응해서 물려버리면 내년에 좀 괜찮은 기회가 있으니까 나중에 복구해서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거지. 자, 이오스도 1,700원대에 대한 월급을 드렸어요. 지금 1,800원에서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1,700원대 반등하고 있네. 어이구야. 그죠? 괜찮네. 나쁘지 않아. 네, 나쁘지 않아. 하지만 저는 지금은 사지 않을 거고요. 지금은 굳이 산다면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지금은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정도가 좀 나아 보이고, 말트 쪽으로는 지금은 별로 특히 순환매가 나오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리플처럼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별로 그렇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제가 담아둔 것도 과거에 이제 벌었던 것들, 감기 걸려가지고 벌었던 것들을 일부러 지금 담궈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루멘이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멘 같은 경우는 이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만약에 리플을 놓치셨다면 루멘을 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루멘이랑 리플은 형제잖아요, 형제. 코인 좀 아시는 분들 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리플보다 차라리 루멘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게, 다른 분이 이제 좀 해주셨기 때문에 루멘이 좀 조심스럽죠. 이런 뭐 왜냐면 이게 남의 시장 따라간다는 소리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제가 다른 분이 언급한 종목 언급을 잘 안 합니다. 네. 카이버 같은 애들 부러져 버렸고, 봐봐. 이게 잘 나갈 때 이렇게 올랐었는데요. 그죠? 이렇게 올랐었는데 결국 다 돌아와 버리잖아요. 그죠? 나중에 다른 종목들 이렇게 부러지는 종목들이 덜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욕심 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카이버 네트워크? 자, 뭐
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딱히 볼 것 없고요. 그냥 저 보시면 비트코인 캐시라던가 이런 데 골든 크로스가 나올랑 말랑 하는 애들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도 뭐 나쁘지 않아 보이고 그죠. 요렇게 저런 것도 마찬가지. 이런 애들이 요번에 이제 금리 인상 이슈 이후에 중간적으로 한번 반등이 톡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흔들림 변동이 살짝 생길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판단이 되니까 이런 거 노려보실만 한 것 같고요. 이더리움도 만약에 170만원 정도에서 살짝 움직였다가 금리 인상 내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 또 움직여 주시지 않을까 생기도 되고, 지금 비트코인도 이제 금리 인상 이슈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자리가 아마도 빠진다고 해도 여기가 이제 거의 뭐 쌍바닥 형태로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그죠? 일단은 그렇게 지금 이게 지금 달러가 많이 올라가서 달러 이게 더 빠져 있거든요. 근데 환율 때문에 지금 이걸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달러는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달러인데 아무래도 오히려 한국 돈으로는 오히려 좋지. 왜냐면 달러로 싸졌지만 한국 이게 좀 이상하긴 한데 한국 돈의 가치가 낮아져가지고 한국 우리는 별로 안 잃은 것 같은 거야. 상대적으로 하락이 적은 거지. 달러가 더 많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6,000에서 15,000달러가 되는데 여기는 한번 잡아보세요. 이거는 제가 뭐라고 할까? 만약에 이제 금리 인상이 폼모가 나오고 막 인플레가 강하게 나온다, 뭐 이제 뭐 울트라 스텝을 할 거다 하면 오히려 좋아요. 빨리 확인되고 급반등이 나오고 이제 변동성이 생기면서 우리는 먹고 도망가고 나중에 뭐 꿀렁꿀렁 다시 쭉 바닥 비겼다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림 등장할 수 있을 거. 만약에 올라가는 그림이 이제 임펄스 웨이브라면 저는 여기 손절 잡아버릴 겁니다. 연구 저점 여기를 잡아버릴 겁니다. 내년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차라리 울트라 스텝이라도 1% 금리 인상이 나와버리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우리는 이 반등도 먹었고, 이 가을에 대한 반등이죠. 여름에 대한 반등이죠. 이것도 먹었고, 지금 가을에 대한 반등도 요게 끝일까? 아니면 이번 9월 22일 내일인가요?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 이슈가 나오면서 또 이 추세를 넘겨주는 반등이 한번 등장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여기 저점은 위협받을 수 있다. 충분히. 하지만 이탈된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규모는 요 조정보다는 큰 규모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이 반등이 나왔을 때 또 이 규모의 조정보다 더 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제가 아직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여기까지 가게 될지 요게 요 정도까지 더 올라가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요 조정보다는 크지 않을까 싶어요. 나온다고 해도.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를 한번 봐야 되거든요. 요 가격대로 요게 두 가지 다 이거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어디를 먼저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어디를 먼저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16,000, 15,000 정도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28,000달러도 봐야 돼요. 둘 다. 그러면 지금 가격대는 여기에 더 가까운 가격이니까 분할 매수 쪽으로 접근하시는 거 괜찮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죠? 그리고 뭐라고 할까? 대출 같은 거 무리하시면 안 되고요. 그죠? 그 정도 관점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모습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들어오는 수급이라던가 예를 들어 손절 물량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강력하게 터져준다거나 아니면 여기 거래량 계속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쭉 밀어주신다면 비트코인은 나중에 이제 에너지 연료 다시 채우고 이륙을 하겠죠. 그건 이제 그걸 봐야 뒤를 이야기를 연결해 나갈 수 있어요. 그쵸? 지금은 먼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요. 이해되시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도 하루 힘찬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FOMC는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기다려 보자고요. 감사합니다.